압박골절로 진단되었는데 혹시 골절 진단비만 받으셨나요?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하려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후유장애 아니라고 진단서 발급 거부당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압박골절로 청구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이라는 거 매달 비싼 돈 내고 있는데 정작 몰라서 못 타먹는 보험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 받으시면서 금융치료 확실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손해자동사 홍신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압박골절은 보통 넘어지면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럼 이 골절된 정도에 따라서 고정 유압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골시멘트 성형술, 그리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골절이 되면 통증은 당연한 거니와 뼈가 눌리면서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후만 변형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이 압박골절은 제가 장담하건대 100%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부분이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크게 다쳤어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이 없으면 말짱 꽝이겠죠. 그래서 보험 증권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 보험 증권 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따로 보관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 증권이 없다라고 하시면 다시 재발행 받으시면 되는데, 보통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팩스나 메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보험 어플 설치하셔서 본인 인증하시면 보장 내역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보험 증권을 다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후유장애에 대한 담보 가입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상해 후유장애라는 문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생명보험 상품은 재해상해 특약이라는 문구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럼 이 가입 금액에서 도대체 압박골절이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후유장애 담보 가입 금액은 다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 회사에 5천만 원, B 회사에 5천만 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총 합이 1억 원이겠죠. 그럼 여기서 평가받은 후유장애 진단서 값을 곱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압박골절은 장애 지급률이 무려 1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0%, 그리고 50%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후유장애 결과값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1억 원 가입 기준이라고 하면 1,500만 원부터 무려 5천만 원까지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입 금액이 1억 원이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외제차 값도 나오겠죠. 정말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몰라서 청구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 보상 금액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몇 년도에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이유는 즉슨 가입했던 시기에 따라 후유장애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시기 또한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2005년 4월 이전인지, 그리고 200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인지, 마지막으로 2018년 4월 이후에 가입을 했는지, 이 세 구간으로 나뉘어 볼 수 있고, 이 가입 시기마다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보통 평가 방법으로는 콥스 각도라고 해서 골절된 척추 위아래로 각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골절된 추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국소 후만각이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압박률에 따라서 장애 지급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상품의 기준에서 유리한 방법을 택해서 평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압박골절이라고 다 똑같이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는 다르죠. 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라고 장애 기준을 다 알고 계실까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를 치료해주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장애 기준에 대해 정말 많이 모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끊어줘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보험회사 콜센터 통해 가지고 많이 여쭤들 보시는데, 실제 상담원 통해서 여쭤보시면 매뉴얼 책 읽는 것처럼 AMA 방식으로 끊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 AMA가 또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가입 시기에 맞는 약관 내용을 출력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 또 집에 없으시죠? 그렇죠. 원래 다 없습니다. 저도 집에 없어요. 인터넷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숨겨진 공시실이라는 문구를 찾아서 상품 이름을 검색하고 가입 시기를 클릭하면 약관을 PDF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니까요, 댓글로 몇 년도에 가입했는지 말씀 주시면 제가 그 기준에 맞춰서 설명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보험회사에 제출할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잘 끊어주면 다행인데, 후유장애에 해당 안 된다고 거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측정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잘 끊으시면 정말 좋지만, 만약 서류 발급을 못 받으신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고로 손해사정사 선임하면 정말 편합니다. 이런 기준 맞춰서 알아서 다 준비해 드리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도 알아서 다 설명해 드리고, 또 의사 선생님 협조 안 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셔서 같이 또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어찌어찌 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겠죠. 그럼 청구하면 돈 바로 주나요? 아니죠. 현장 조사가 나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부분 현장 조사가 나오는데요. 현장 조사라고 하면 보험회사에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나오는 건데, 이때에는 무조건 그 손해사정사분을 직접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마음 약한 우리들은 떨리겠죠. 만나서 나한테 뭘 물어볼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또 인터넷 보면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된다라는 서류도 있다는데 어떡하지? 네,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압박골절은 상해사고죠. 그래서 의료자문 동의서만 거부하시면 되고, 과거 허리 쪽에 혹시 엑스레이 찍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엑스레이 찍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자료는 나중에 유리하게 쓰일 수도 있고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따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조사사 면담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금은 줄까요? 아니요, 안 주죠.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골감소증이나 사고 기여도, 그리고 후만 변형 각도가 어떻다니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저희가 청구했던 보험금에서 점점 깎이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럼 이때 주치의 선생님께 추가 소견을 받던지, 아니면 다른 대학병원 선생님께 소견을 받는다라든지, 보험회사에 반대되는 자료를 우리가 더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의견을 개진해야만 그때서야 우리가 청구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로봇처럼 움직이죠. 보험회사랑 가장 많이 분쟁되는 사유가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분쟁도 심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치의 선생님은 예를 들어 변형 각도를 20도로 측정해 주셔서 30%의 장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내부 검토했더니 13도로 측정되어 1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각도 차이, 그리고 또 우리 척추체는 일자로 곱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S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골절이 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측정되는 이 정상망곡에 대한 각도 값을 어떻게 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또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방법을 어디까지만 인정을 해야 하는지, 보통 이렇게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분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분쟁은 어떻게 대응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압박골절의 숨은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부터 보험금 수령하는 과정까지 다 자세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그래도 너무 어려워서 또는 의사선생님 협조가 안 돼서 진행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상담 전화나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사건 의뢰 신청 등으로 말씀 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신속한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숨은 보험금인데 너무나 큰 보험금인 만큼 꼼꼼히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보험금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이렇게 자세한 보상 내용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자동사 홍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